있는 놈들이 더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 많고 지위 높고 배운 사람일수록 더 점잖을 거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뉴스 속 갑질 사건만 봐도 재벌 2세, 유명인사, 고위층 자녀 같은 수식어가 붙잖아요.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보좌진에게 심부름을 넘기고 자신이 가진 이름과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 갑질 이슈로 가장 핫한 사람은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평소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해왔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간호사 등 신입 직원 폭언과 폭행, 가학행위 등 일명 태움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문가로 불렸던 사람이 정작 가까이에 있는 약자를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난 거죠. 강선우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시키거나 고장난 화장실을 고치는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의 제보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 상자를 버리라고 했는데 먹다 남은 치킨, 만두 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일반 쓰레기까지 다 섞여 있었다고 해요. A씨는 결국 그 쓰레기를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버렸다고 하고요. 또 다른 보좌관 B씨에게는 자신의 집에 비데가 고장났다면서 고쳐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시를 받았던 보좌관은 자신을 개인 집사처럼 부려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은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에 더 힘이 실리고 있어요. 보좌진 갑질뿐만 아니라 병원 출입 제한이 있던 코로나 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서 면회 제한을 풀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가족 면회차 병원에 방문했던 강선우 의원이 출입을 제한한 간호사들에게 내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병원의 이상한 방침에 대해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결국 병원에 출입할 수 있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갑질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어요. 자신이 뽑은 운전기사를 출근 10분 만에 해고하는 무자비한 갑질러도 있어요. 바로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에요. 노소영 관장의 갑질 상대는 바로 운전기사들이었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갑질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막대해도 된다는 시기였다고 해요. 노소영 관장은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통을 던지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이동 중에 차가 조금만 막혀도 택시기사보다 운전 못하네, 머리가 있느냐, 머리 왜 달고 다니느냐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노소영 관장의 폭언이 얼마나 심했는지 운전기사들은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기도 했다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서 그룹 비서실에서 한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해요. 노소영 관장은 대통령의 딸이었을 때 누렸던 것들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듯한 말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하면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다들 돈도 안 받고 일하면서 명예로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뭘 그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근로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운전기사를 10분 만에 그만두게 하는 일도 진짜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직접 면접까지 보고 뽑아놓고 일을 시작하자 마음에 안 든다고 차 돌리지, 해고 라고 말하면서 잘났다고 해요.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았는데요. 잡플랜이 돼서 확인할 수 있는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근무 리뷰를 보면 노소영 관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트센터 나비에 대한 평가로 노소영 관장의 경영 스타일이 직원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면서 업무 방향은 관장의 기분에 따라 길면 몇 달, 짧으면 1, 2주 간격으로 바뀐다. 그저 본인의 입맛대로 프로젝트가 형성되고 그 끝에는 늘 관장 개인의 목표와 닿아 있다. 본인의 감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일삼는다. 아트센터 나비가 노소영 관장의 사적 공간으로 전략했다는 글이 남겨져 있는데요. 후기에 걸맞게 아트센터 나비의 기업 점수는 2.2점이에요. 노소영 관장은 평소 다니던 회원제 헬스클럽에서도 갑질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화장실에 변기 뚜껑이 열려있으면 병균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하면서 저기 병균이 다 나를 향해서 오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식이었다고 해요. 노 관장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많아지니까 클럽 내부에서는 비공식 전담 직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오는 날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두고 노 관장을 따라다니면서 사용한 수건이나 물건을 정리하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우나까지 쫓아 들어가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 직원을 보고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 등 좀 밀어봐 라고 하면서 세신까지 시켰다고 해요. 최근에는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노소영, 노재현, 그리고 김옥수까지 합심해서 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씨 일가를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노소영 관장이랑 같은 결로 운전기사 갑질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이해욕 부회장인데요. 이해욕 부회장은 자신의 수행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건 물론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면서 노소영 못지않은 갑질을 했는데요. 이해욕 부회장의 갑질로 한 해에 교체된
적발된 운전기사만 40명 정도라고 해요. 갑질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해욱 부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은 더 분노했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1,000만 원 약식 기소로 끝나면서 재벌가 봐주기라는 비판을 계속받았어요. 재벌가 갑질로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죠. 한진가의 장녀인 조연아는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줬다는 이유로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주고 승무원을 밀치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결국 조연아는 너 내려, 비행기 못 뛰어라고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갑질을 했어요. 이 사건이 발화점이 돼서 오너 일가의 갑질이 논란이 됐는데요. 조 회장 일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에는 승무원들이 몇 시간 전에 도착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유니폼 색깔까지 지시에 맞춰서 입어야 했다. 오너 일가의 막말을 안 들어본 직원은 없을 정도로 아나무인이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비행이 끝나고 나면 탈진해서 쓰러지는 승무원들도 있다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조연아가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비롯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최근 조연아가 조승연으로 개명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는 땅콩 회항 사건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어요. 이 밖에도 빙글의 김동환 사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자신의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비판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나는 여전히 재벌이야 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일까요? 상류층, 재벌 갑질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런 이야기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